대통령실과 정치권을 오가며 현장에서 취재하는 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이 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 네. 뭡니까 이건 갑자기? 예. 뭐 취재를 해보니까 약 3주 전, 뭐 한 달 전 정도부터 대통령실 뭐 실무단위에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일단 100일도 지났고 그리고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뭐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가 이제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히 그 뭐 기자들이 뭐 이렇게 좀 기민한 대응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기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바꿨다라고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좀 일 잘할들이 좀 필요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실 뭐 그 저 뭐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보 실무를 조금 빠꼼히 뭐 이제 이런 선수 뭐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좀 그런 경험이 많은 전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실무에 아주 박한 그렇죠. 밝은 사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뭐 척하면 척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무 판단에 따라서 이제 쫙 기사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김남준 1부속실장이 강유정 대변인하고 같이 공동 대변인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중요한 평가의 공동 대변인이요. 예. 그동안에서 동률입니까? 네,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그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역할 분배가 되는 거냐, 뭐 여성, 남성인 거냐, 아니면 선임, 후임인 거냐,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질문. 기자들 당연히 물어보죠. 지금 제가 딱 그거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공동 대변인으로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동등하게 두 대변인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요. 사실은 강유정 대변인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든 회의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대통령 일정 다 쫓아다니죠. 거기다가 사실은 기자들이 전체 150명이 출입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만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50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고 기자들이 전화하면 잘 안 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다 이거를 응대하려니 상당히 피곤했었고 본인 말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렇겠죠. 그래서 본인을 유정 콜센터 이렇게 명명할 정도로 굉장히 경무고 한 번도 못 쉬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유엔 총회를 그 홍보수석이 수행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한 이틀 정도 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도 없이 계속 일을 했어서 뭔가 이 일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일자랄인 김남준 전 대변인 이분이 이제 성남 그다음에 경기도 당대표 시절 그리고 대선을 2번이나 뛴 그 대변인 그러니까 공보 업무에 관한 한 빠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왔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책 홍보, 국정 홍보가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국정정책 홍보 파트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하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한 거냐라고 했더니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이 맡고 있는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이 원래 홍보수석실 산하였는데 통째로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승진 인사. 라고 귀뜸을 해주던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대통령실이 그 아마도 올 연말이 되기 전에 늦가을 무렵에는 청와대로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디지털 소통을 더 강화한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유튜브가 그 24시간 가능한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당국자들도 나와서 방송을 할 수 있지만 국정 홍보를 좀 입체적으로 하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홍보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 만약에 이제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생기면 저희들 같은 출입 기자들도 가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아마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김남국 비서관 빼간다고 홍보수석실 내부에서 오늘부터 단식 투쟁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요. 여하튼 핵심은 디지털 소통을 강화한다. 그리고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기존의 신문
그리고 방송, 뭐 라디오, 뭐 이런 주간지, 뭐 이런 월간지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디지털 소통 방식을 좀 개척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실 산하의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하게 되는데 국회와 정당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냐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이제 들어가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정기획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기획비서관을 국정을 빼고 정무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합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사수석실 산하에 이제 인사비서관과 균형 인사제도 비서관 이제 두 개의 비서관실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인사수석실 산하에 그 균형 인사제도 비서관으로 최수경 행안부 국장을 임명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용채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이제 균형 비서관의 최수경 이렇게 두 사람을 투톱 체제로 해서 인사수석실을 운영하는 걸로.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요.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뭔가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제일 많이 질문이 쏟아진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대목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서면 브리핑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서면 브리핑에 빠진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는 오늘 오후부터 밭글 형태로 이제 기자들한테 이게 돌아다녔어요. 뭐 김남준 일 그 부속실장이 이제 대변인으로 옮기고 이게 등등의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일 부속실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움직이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쭉 돌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없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 내용이 누락된 거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 설명은 그동안 비서실장이 인사 발표를 하면서 비서관급에 대해서는 직접 발표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뭐 그 춘추관장을 비롯한 홍보수석실 인사들이 오늘 기자실을 방방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인사를 하고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기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공교롭게도 지금 국감을 앞두고 그래서요? 특히나 그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의 요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자리를 바꾼 거냐. 이것은 김현지 비서관을 뭐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국정감사 출석 안 시키려고 자리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겠죠. 찌라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뭐 김현지 원포인트 인사냐 문고리 권력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준다. 상상을 뛰어넘는 그림자 대통령이다. 말씀 주신 대로 국감에 안 나오려고 인사발령 낸 거 아니냐. 또 다른 V제로다. 조이대보다 김현지다. 의전서열 1.5냐.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이런 공격은 예상되던 공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동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기류는 간명한데요. 일단 첫 번째 김현지 비서관이 전 비서관이 국회 출석 안 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저도 대통령실 취재를 해서 시사인의 첫 번째로 김현지 비서관 국회 출석할 거다, 국감 출석한다라고 보도했었고 뒤이어서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출석한다고 금요일 오전까지 보도를 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한겨레 신문에 출석 안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류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이제 돌았고 관련해서 저도 계속 추가 취재를 했었는데 뭐 좀만 기다려 봐라. 뭐 또 뭐 다른 거다. 이유가 있다 뭐 이랬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뭐 나중에 이런 설명하겠다. 거기까지 보도를 봤는데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 내용은 그 좀 약간 논외로 하고. 보직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출석한다라는 게 이제 김현지 비서관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한겨레 신문의 그 보도가 오보냐? 그러니까 오보는 또 아니다라고 또 뭔가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인사로 온 자리니까 인사로 좀 가름해달라라고 이제 당부를 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그 국감 앞두고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하는 모종의 이제 그 왜 이렇게 하느냐. 특별히 이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대통령실
취재를 해보면 이제 두 가지 기류가 엄존하는 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안 나가냐. 예. 공직자면 당연히 나가야 된다. 예. 그죠? 그리고 나가서 설명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국회 출석을 하도록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올해는 나가고 내년에는 안 나갈 거냐. 5년 예. 내내 안 나갈 거냐. 그럴 수는 예. 없는 거 아니냐. 예. 반드시 나가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김현지 비서관 스스로는 워낙 이제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표적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설명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 일단이 소개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어떤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비서관이든 아니면 뭐 제1부속실장이든 국회가 요구하면 반드시 나간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버렸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총무비서관은 의무인데 1부속실장과 2부속실장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나오지만 내년부터는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론도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이 뭐 굉장히 달변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하고는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실제로 어떤지를 취재를 했더니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굉장히 그 달변가이긴 하나 선출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감장이 상당히 낯설 수가 있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마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본인의 입장 뭐 이런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기도 하고 워낙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스타일이고 본인이 업무 파악이 굉장히 그 적확하게 되어 있는 터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잘못 문제 제기했다가 또 역공 당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오히려 우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성격이 매우 쾌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나무순? 뭐 이런 엄나무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물 같은 건데 엄나무 있죠. 엄나무. 엄나무의 순. 그 순을 이렇게 많이 따와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대요. 어디서요? 그 본인의 직장이죠. 대통령실인지 당인지. 그게 그 얘기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남들이 무슨 뭐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고 뭔가 베일에 쌓여 있어서 뭐 저 사람은 범접할 수가 없고 뭐 대통령하고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그냥 당국자다. 이 대통령하고는 옛날 어떤 그 함께한 세월이 오래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옛날 성남에서 그 인권 변호사 할 때부터 같이 그렇습니다. 시민운동 할 때부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굉장히 오래된 참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참모고 당연한 성남 라인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실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친근하게 뭐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어떤 단면을 설명하기를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이런저런 거 판단을 할 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교정이 가능한 뭐 이렇게 서로 흉금을 터놓고 토의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는 누가 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김현지 비서관이 나가요 이제. 거죠. 그러면 그 인사에서 김현지 비서관은 뭐 딴 데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결국 억측과 낭설로 끝난 거네요.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이제 뉴스사이킥 들어오기 직전에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대다수의 언론이 국민의힘 발로 김현지 비서관이 마치 안 나올 것처럼 그래서 저도 착각하고 있었는데 줄을 이번 조직 개편하고 상관없이 김현지 비서관은 현재로선 기사는 나가는 걸로 돼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나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와서 전직이잖아요. 전직 그 총무비서관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얘기는 분명히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받았지만 이 전직에 8개월, 9개월 동안 지금 그 사실은 저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 개편 때문에 안 나가는 걸로 됐는 줄 알고. 아니 근데 지금 당장 그 바로 오늘 임명받은 총무비서관이 그럼 그건 억지네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 개편이 국정조사를 안 나가게 하기엔 방편이라 이런 보도는 억측이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현지 실장 보직 관계없이 국회가 결정하면 그렇군요. 출석한다. 예, 그게 출석 의사. 대통령실 방침이군요. 예, 그렇죠. 이게 김현지 비서실장의 뜻이라고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설왕설래가 있어서. 근데 이 기사가 이렇게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저도 헷갈린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게 되는데 핵심은 이거다. 그렇습니까? 예.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잡혔습니다. 예. 유엔 총회장에서요. 그거 뭐 다 드러났지만 멜라니아 여사랑 김혜경 여사가 뭐 이 못 만난 것이 무슨 외교적 실책인 것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중앙일보에서 25일자 보도로 멜라니아 옆에 비어있던 한국 자리 좋은 외교 기회였는데 아쉬워 지적 땡땡땡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께서 이 기사를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르게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모 당국자가 새벽에 텔레그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련해서 대응을 해서 중앙일보가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실었어요. 사실 언론에서 잊기 어려운 일인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좀 억측에 불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조연설 순위가 2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순서는 7번이었잖아요. 그럼 2번과 7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멜라니아 여사는 2번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 그 자리에 배석했던 것이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그렇다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 미리 와서 그 멜라니아 여사 옆에 앉아서 여사 외교 차원에서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이제 워낙 사실관계가 워낙 분명하니까 금방 중앙일보도 그렇습니다. 정정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 자체를 가지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등 야당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자체로도 조금 그 선후를 좀 확인해 보면 이거 얘기 안 된다, 기사 안 된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그 자체가 좀 제대로 보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잠깐 하면 딱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방 기초의회 선거엔 내보내겠다. 다 내보낸다는 호남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하고 상당히 갈등이 세지겠구나. 그래요? 지난번에도 아까 방금 신장식 의원 나와서 한마디 제가 그때도 한 20, 30초밖에 안 나와 정리하기는 국민의힘이 한석도 못 차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무조건 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길 만한 적엔 절대 안 나가는데 호남은 경쟁하겠다. 뭐 이거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게 의석을 절대로 내줄 수가 없다라는 의석이 아니라 이제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대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종의 이제 캐스팅 보트가 돼가지고 조국혁신당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탈락하게 생긴 데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뭐 제1원칙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그렇지만 호남은 사실은 그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거기서 선택을 받아보겠다 이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의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요. 대구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실은 그런 유권자들을 상대로 소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방침인 것 같고요. 그런 선거 방침이 상당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 민주당하고의 선거연대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또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뭐 강훈식 서울시장 출마설, 그다음에 우상호 강원지사 출마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설설이 돌아다니고 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김병욱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성남시장 도전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있어서 아마도 11월 정도에는 보직을 사임하고 출마 준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설 아까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두 분은 아직 그렇죠, 설설설만 있고요. 설설이죠. 김병욱 전 의원은 아마 출마를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그럼 민주당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긴장 상태,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그렇죠. 호남에서 긴장 상태. 호남에서는 긴장 상태를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뭐 그럴 리가 없고요. 지금 구도를 보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연대 뭐 서울... 그 연대는 둘 다 뭐 확고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호남의 경쟁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치 혁신에 있어서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호남 유권자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호남에서도 주목받고 대구에서도 어느 정도 표를 얻을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조국 신당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내홍을 지방선거 전에 다 확실히 털어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